18쪽에 34번이에요. 자, 무리식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일단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관도 키우기로 했잖아. 봐봐요. x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요거 한 번만 판단해봐. 만약에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x고 위에가 이렇게 6이에요. 이런 애들 x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그렇지. 이런 판단이 되셔야 돼. 이게 무한 빼기 무한 6이긴 한데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이 분모가 플러스 무한으로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건요. 얘도 무한 마이너스 무한분의 6꼴이긴 한데 얘가 1차고 얘가 2차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버리고 위에가 6이면 0.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그렇지. 1차 빼기 1차니까 이 분모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긴 하나 이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제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얘가 어떻게 수렴할지 예측이 잘 안 돼. 그래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는 6루트고 밑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이런 게 지워지고 1차가 관측이 되니까 이제 가볍게 합시다. 최고차의 개수만 가지고 오시는 거지. 이렇게요. 되겠어? x로 나눈다기보다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만 갖고 와도 돼. 그 다음 19쪽 3번이요. 자, 여기도 봐봐. 계산은 별게 아닌데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렴한다고 했고 이 극한 조사하는 함수 안에 fx, 즉 이 부분은 수렴을 하겠지. 그럼 gx도 수렴을 할까 안 할까? 해요. 알겠지? 수렴 함수가 2개 주어져 있는 거니까 나머지 함수 하나도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리미트 f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30.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겠지. 그래야지 30 빼기 마이너스 4에서 34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리미트 g는 마이너스 4고 리미트 g는 마이너스 2예요. 되겠어요? 좀 간결하게 썼지만. 자, 그 다음 20쪽에 11번. 자, 간만에 정석도 한번 해봅시다. 1차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막 얘네 개수가 좀 달라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무한이니까 그냥 개수끼리만 가져오셔도 되고. 아시겠죠? 원래 정석은 x로 나누는 거죠. 근데 루트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루트 안이 x제곱으로 나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0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지. 되겠어요? 오늘 숙제 검사를 못했네. 그 다음 14번. 자, 무한으로 쭉 커지는 친구들은
그냥 최고차항이 이 전체적인 식을 다 지배해요. 얘네들은 아주 소 큐트한 무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플러스 무한이 되는 거야. 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조금 방해하긴 하지만 무시해도 된다고요. 자, 이제 이런 애들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차수가 같은데 뺄셈이 안 되는 거. 갑니다. 자, 밑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요. 위에 상수고 밑에가 다항식은 아니고 x가 포함된 식인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무한분의 1꼴이겠네? 뭐야? 0. 그렇지. 0으로 보이셔야지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1차 1차고 가운데 뺄셈이니까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그냥 발산일 텐데. 그렇죠? 조사를 해야겠지. 그럼 이제 최고차항이 항상 이렇게 지워지는 성질이 있어. 수렴하는 친구들은 알겠어? 그럼 위에는 1차 개수가 4고 밑에는 1차항의 개수가 루트 1하고 1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봐봐. 의식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 보자고.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벌써 무한이야. 그럼 수렴하려면은 이쪽이랑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분모 분자에 같이 발산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그죠? 안녕. 들어와요. 지민이 여기 있는데? 아, 민지 친구들은 수연이네 반 청강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지? 그때. 그리고 수연이가 오늘 상담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따 오면 수연이랑 애들 상담시켜주고 드려보는데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하은? 아, 그래? 그러면은 아니면 내 거 듣다가 갈래? 지민이는 여기 있는데 지민이가 아니라 민지였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이제 미친놈처럼 커져버리니까 얘랑 상호작용을 해서 얘 발산율을 잡아주는 애가 이쪽에 필요하겠지. 그냥은 안 보이니까 정리를 한다고. 유리식이니까 통분을 해요. 루트 x분의 루트 x로 보실 수 있죠. 아직 모르겠지. 자, 그래서 이쪽을 유리화 해줄 거거든. 그럼 혈내 곱해지면 위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죠. 분모에는 혈내 잘한다. 그럼 여기는 x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남으니까 마이너스 x잖아. 그리고 이쪽이 x고 루트끼리 곱하는 거 불편하신 분 없죠? 그냥 루트 안에다가 싹 다 몰아 넣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그럼 또 기가 막히지. 1차, 1차, 1차죠. 개수만 가지고 오시면 돼.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혹시 연산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연산 문제집을 하나 드릴 테니까 짧게. 이렇게 극한 연산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좀 하다 보면은. 자, 다음은 이 22쪽의 미정계수 결정 여기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저번 시간에 6, 8번을 같이 했나요? 그죠? 제가 5번, 9번 이렇게 두 개 더 할게요. 나머지 질문 있는 분들은 한번 해봅시다. 5번, 9번 할게요.
봐봐요. 또 의식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지금 리미트 x가 몇으로 가고 있어? 3. 그럼 일단 넣어보는 거야. 그럼 위가 0이고 밑에가 9 플러스 3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는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몇이 되고 있어? 그렇죠. 그럼 뭔가 이상하구나. 그럼 얘가 아주 센시티브한 친구인 거야. 아주 이제 잘 만져야 되는 친구란 말이지. 그런 애들은 극한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무한분의 무한꼴하고 0분의 0꼴. 그러니까 얘 0분의 0꼴이었다는 소리야. 괜찮아? 이해돼? 너 너무 가깝네. 미안하다. 요게 0이야. 그럼 요식 통해서 이제 얘네 계산 잘 해가지고 2분의 1 되게 만들어줄 건데 이 B 부분을 없애버린다고. 괜찮아?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되지. 그러면 분모가 돼서 인수분해가 기가 막히게 돼요. 자, a가 플러스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위쪽에 달아주면 이렇게 해서 a만 남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우고 3으로 보내주면 3 플러스 a 플러스 3, 즉 a 플러스 6분의 1. 얘가 2분의 1이 된다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4겠다.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시면 b는 3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죠? 9번. 지금 이해돼? 서연이 잘 되니? 도훈이 강의 봤어? 자, 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분자가 0.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분모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말이야. 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루트 4니까 2죠. 그럼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a구나 라는 걸 아시게 돼. 그 다음 여기다 또 넣는 거야. 이 상태로 약분이 안 되니까 유리화를 한번 하시는 거지. 자, 위아래다가 a로 묶어드릴게요. 이거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유리화 또 암산합시다. 분모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됐죠? 분자는 계산하지 마시고 분모에 켤려면 싹. 자, 이러면 이제 x 플러스 1이 지워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어. 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루트 4 더하기 2니까 4죠. 얘가 3분의 4가 된다는 건 a가 3이고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네. 되겠죠? 마플. 마플은 86, 87인데 혹시 내가 87번 설명했나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86번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거 좀 중요한 문제니까. 복습했어요? 이거 해야 돼.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는 복습해야 돼. 내가 이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드렸잖아. 그죠? 뭐야? 약간 불편하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쉬는 시간 없이 하고 대신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괜찮죠? 근데 강의실 너무 좋다.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은데? 봐봐요. 서연이 너는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고 알려줬어. 얘네가. 게을러? 아니야. 얘보단 안 게으를 것 같아. 봐요. 일단 많은 교재에서 써놓은 풀이부터 지금 발산하는 친구 하나 주고 수렴하는 친구 하나 줬죠. 맞죠? 보통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수렴 값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수렴 값을 구하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이 hx 함수라고 얘를 치환을 해주면요. 우리는 수렴하는 함수 하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쵸? 이 상태로 얘네들을 다 hx로 바꾸는 거예요. 뭐 다라기보다 f랑 g 중에서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도 얘들아 f는 발산한다라는 힌트가 있고 g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뭐 당연히 발산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f를 바꿀지 g를 바꿀지 결정은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g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바꾸면 변형을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gx를 hx로 바꾸시는 거야. 자, 얘랑 자리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이 gx 자리를 제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분자가 efx-hx가 되거든. 여기서 대답해봐요. 지금 x가 발산하고 있지. hx 극한값은 몇이죠? 1. fx들은 상태가 어떻지? 발산이죠. 똑같은 형태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당연히 극한값이 개수분의 개수거든. 알겠어? 근데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 우리 원래 무한분의 무한꼴 할 때 발산율이 가장 큰 놈으로 분자 분모를 나눴었죠. 예를 들어 최고차가 2차면 다 x제곱으로 나눴던 것처럼 얘네들 다 fx로 나눠요. 그럼 대답해봐 얘들아. 이런 상수함수들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수렴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렇지. 발산분의 1이니까 0인 거지. 이렇게 2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여기 솔루션 1이고 자, 그 다음 솔루션 2는 이제 교재에는 없고 제가 조금 좋아하는 풀이. 자, 봐봐요. 문제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거 하나랑 발산하는 거 하나를 주잖아? 그럼 내가 0으로 수렴하는 함수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어. 알겠어? 억지로. 봐봐. 지금 fx-gx 함수는 리미트 x 1로 보냈을 때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1로 수렴한다 그랬지. 근데 내가 밑을 fx, 즉 발산하는 놈으로 나눠버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몇이야? 굿. 이거 뭐야? 그럼 봐봐요. 얘를 하트 모양으로 쭉 찌렸을 때 리미트 1-fx분의 gx가 0이 되는 거거든. 자, 전체적으로 수렴하죠. 이 1이라는 상수함수도 수렴하지. 그럼 얘도 당연히 수렴 값은 몇일까? 1일 거야. 그렇지. 1에서 뭐 빼가지고 0 돼야 되는 거니까 이 함수의 수렴 값은 1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좀 저식 있죠.
문제에서 준 이 식이 있지. 내가 F분의 G를 아니까 얘를 다 F로 나눠요. 아시겠어? 요거 몇이야? 이거 몇이야? 이거 몇이에요? 자, 요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됐어요? 전 요걸 좀 좋아합니다. 뭐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둘 다 아셔야 돼. 하나만 아는 건 안 되고, 하나만 알 거면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 오늘 질문들이 아주 좋았어. 겹치는 질문들도 많고요. 122번부터 봅시다. 중국 춥니? 아니, 여기 강의실은 원래 엄청 더운 강의실이라 그래가지고 어제 저거 공사했거든. 얘들아 봐봐. 사실 무슨 꼴인지 판단도 힘들어. 근데 좀 뜯어보자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뜯어놓고 이제 뇌를 좀 써볼게. 2를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네 안 하니? 어디 발생이야? 그치, 얘가 발생하지. 그럼 이제 괄호 쪽을 잘 정리해서 이걸 날려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유리식이니까 통분을 해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맞추시고 올리고 올려서. 근데 아직도 x-2를 지우기는 힘들어. 위 안 보이거든?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렇죠? 얘가 유리화가 되게 생겼니? 얘가 유리화가 되게 생겼니? 위에 거. 잘해. 자, 분모는 봐봐. 분모는 그냥 쭉 쓰는 거야. 그리고 분자만 이제 잘 전개해 주시면 돼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되겠어? 요 계산하면 여러분 2-x 맞죠? 얘 누구랑 약분할 수 있어? 이 부분이랑 약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대신 부호가 반대니까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됐어요? 이 상태로 여러분 그냥 계산 끝낼게요. 그냥 이제 2를 넣으면 됩니다. 2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자, 여기다 2 넣으면 2루트 4. 여기다 2 넣으면 2 더하기 2. 여기 이제 다 날렸으니까 1밖에 안 남은 거지. 그러면 4, 4, 4가 정확히 64랑 날아가네.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고 넘겨서 129번. 오늘 질문 나왔던 거다, 그지? 좀 빨리 풀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에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b는 a 플러스 1. 이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1을 딱 넣어주면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a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쪽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야겠지? 돼요? 그 다음 밑에 x 플러스 1 주고 날린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주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1 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야. a가 1이면 b는 2죠. 돼요? 아니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연산 속도는 빨리 하고 있거든?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솔직히 수업 중에 애들 다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기 힘들죠. 개인톡을 해요. 예를 들면 힘들면 쌤 오늘 좀 빡셌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얘기해도 돼. 알겠지? 일요일날 보면 되잖아. 그 다음 137은 하지 맙시다. 137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43번으로 오시죠. 143번. 얘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니네 그 다항함수 기초 체력 테스트 좀 할게요. 여기 좀 보세요. 봐봐. 너네 2차 함수 fx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f1이랑 f2가 다 0이래. 오케이?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렇지. x-1이랑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최고치 한계수 모른다 치면 여기다 a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인수정리 관점에서 이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넣어도 0, 2 넣어도 0이 되는 어떤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fx가 있는데 만약에 f1이랑 f3이 둘 다 4래. 둘 다 4래. 1 넣어도 3 넣어도 4가 되는 2차식이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fx 세팅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다 1 넣어도 3 넣어도 4 나오게 만들면 되지. 맞지? 봐봐. 이렇게 하면 1, 3 넣었을 때 몇 되는 거야? 0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1 넣고 3 넣었을 때 0 돼버리는 거지. 여기다 4 더하면 되잖아. 오케이? 하나 더. F1이랑 F3이 4라는 게 무슨 뜻이니? 2차 함수가 요래 있는데 Y값 4를 갖는 X값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뇌가 있으면 대답해봐요. 축이 몇일까?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어. 갑시다. 이해했어? 할 수 있겠지? 수능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거란 말이야. 3등급 이상으로 가려면 다항함수 세팅을 진짜 잘해야 돼요. 가봅시다. 자,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는데 분모가 0이 돼버렸어. 근데 발산하지 않아. 그럼 분자도 0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 넣었는데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위에 2 넣어도 0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fx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돼요?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x 마이너스 2를 깔아가지고 약분해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힌트로 a를 찾아봐야 돼. 자, x 플러스 2를 한번 깔아봅시다. 자, x 플러스 2가 여기 분모에 싹 깔리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a랑 x 마이너스 2만 남겠지, 그치? 요게 마이너스 8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아, 최고차항의 개수 a가 2였구나. 되겠죠?
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x-2 날리고 여기다 2 넣으시면 되지. 암산해도 돼요? 이렇게. 자, 다음 153번.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이런 힌트 자체가 좀 가볍게 보이시면 좋죠. 그죠? 분자에 있는 x에 마이너스 1을 탁 넣었더니 0 됐다는 얘기야. 네? 아, 왜 이렇게 표정이 불안하지? 2 넣으면 얘 0이죠. 위에도 2 넣으면 0 됐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fx가 몇 차 함수라 그랬어? 3차 함수. 그러면 fx를 이 두 개의 인수 세팅하시고 남는 인수 하나만 모르는 거지. 써요. ax 플러스 b. 이래놓고 이제 힌트 1번, 힌트 2번을 이용해서 a랑 b를 구하시면 돼. 오케이? 자, 힌트 1번 써봅시다. 자, 계산 열심히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2번 힌트. 요거. 날리고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럼 1번식에서 2번식을 빼거나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시면 좌변은 2a 빼기 마이너스 a. 맞아요? 우변은 마이너스 2 빼기 1. a면 b는 몇일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플러스 1이니까 b가 0이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시겠어?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F? 3. 여기다 3 넣으면, 여기다 3 넣으면, 여기다 3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괜찮아? 라스트 156번. 요거는 얘들아 질문이 3명이거든. 질문이 3명이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 숙제가 안 돼 있는 분들 조금 있으시죠. 이거 어머 너 다 풀었어? 아니 괜찮아. 뭐 그래 못 풀었어. 아 보자. 다음 함수 fx. 자 대신 천천히 우리 논리 전개를 같이 할게요. 우리 이제 fx 추론을 같이 할게. 자 x가 무한으로 가요. 그럼 얘는 일단 0분의 0꼴이 아니라 무한분의 무한꼴이라는 얘기야. 근데 수렴했다. 그죠? 지금 분모가 몇 차 함수죠? 2차. 그럼 분자도 몇 차일까요? 가르칠 게 없는데? 알겠죠?
여러분 중딩 때랑 고딩 때는 이렇게 최고 창의 개수가 2라는 걸 딱 밝혀지는 순간 니네들이 이런 세팅을 많이 했어. 이걸 일반형 세팅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고2, 고3 때는요.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망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힌트를 더 찾아야 돼. 자, 여기서 무슨 힌트가 나오는 거야? F2가 0입니다. 이런 힌트, 6 말고 0입니다. 이런 힌트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2고 지연아 이렇게 2 넣어서 0 되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 인수 하나를 모르는 거야. 이제 나는 x 마이너스 알파라고 많이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미정계수 결정 문제 이제 좀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무한분의 무한꼴은 그냥 힌트가 끝난 건데 0분의 0꼴은 힌트가 더 남아있는 거야. 얘를 실제로 넣어서 극한값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날아가고 2를 넣어주면 2 마이너스 알파가 6대 버린다는 얘기니까 이만큼이 3. 그럼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다 1 넣으시면 돼. 도나 괜찮아? 이해돼? 답이 1번이에요. 됐죠? 이게 다야. 근데 이 단원 자체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수고했고 베이직생 개념 11번으로 봅시다. 23쪽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되고 제가 좀 추가하는 문장들도 있을 겁니다. 잘 들어봅시다. 숙제 검사를 안 해서 잠깐 왔어. 잠깐 보는 거야. 다 했어? 오케이. 일요일 안 왔을 때. 추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바람이 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지민이 바람 안 올걸? 너 추워? 이렇게 조용한 강의실이었어 원래? 자, 됐어. 보자. 얘들아 봐봐. 이제 너희들이 어떤 함수의 대소관계 문장을 딱 보잖아. 그러면 저게 대수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림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오케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겠어? 그럼 내가 x는 a인 곳을 딱 잡아. 뭐 어딜 잡든 간에 이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더 크겠어? 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위에 게 더 크겠지. 그치? 근데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잠깐 튕기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들 아직 이런 함수는 안 배웠지만 그럼 x는 a가 만약에 여기면 요 리미트 fx랑 리미트 gx랑 위에 게 더 클 거고 이렇게 접하는 곳, 만나는 곳이 만약에 x는 a면 이제 리미트 fx랑 리미트 gx 값이 같겠지? 그래서 그냥 크거나 같다. 뭐 이런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셔야 돼. 자, 잘 써놔요.
내가 1번에서도 하나 써야 되고 2번에서도 하나 써야 되거든. 그 공간이 얼마나 있지? 이렇게 하나 뜨고 이렇게 하나 뜨면 되겠다, 그지? 이게 아마 책에는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로 나와. 자, fx는 gx이고, 자, 이번에 밑에 받침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번에 x가 a라는 어떤 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x를 커지는 상태로 한번 놔볼 거야. 존재하면 리미트 fx랑 리미트 gx가 당연히 누가 더 클까, 얘들아? 당연하지. gx가 크지 않겠어? 맞죠? 그래서 gx가 큰데 같을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저 문장이랑 이 문장 차이는 뭐야? 가정에 받침이 없다라는 거랑 x가 어떤 상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커지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함수 대소 관계가 명확히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극한값이 같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가능해요. 알겠어? 자, 왜 가능한지 내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얘들아, fx가 x분의 1이고 gx가 x분의 2야. 아이고. 그럼 너네 gx라는 함수가 위에 있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위에 있는 거야. 당연한데, 그렇지. 이 fx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떤 유리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유리 함수니까 살짝 쪽과 더 멀죠. 그럼 gx가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어요? 오케이, gx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x 무한 보내봐요. 니네 이제 선수야. 무한분의 1 몇이야? 그렇지. 자, 리미트 x 무한 탁 보내봐요. 니네 이거 이제 선수야. 무한분의 2 몇이야? 0. 근데 실제로는 있잖아. 실제로는 얘가 조금 더 큰 0이긴 하다. 그치? 근데 극한 값이라는 건 결국 이 식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를 나타내는 상태적인 값이지. 맞아요? 이 목적지란 말이야. 이 식의 목적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지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아시겠어? 오케이. 이게 잘하네. 자, 그럼 2번도 보세요. 자, 일단 설명 먼저. fx와 hx와 gx 세 함수의 대소관계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hx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hx가 중간에 f랑 g에 의해서 이렇게 짜부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봐봐. 만약에 x는 a가 이런 곳이면 fx의 극한 값이랑 hx의 극한 값이랑 gx의 극한 값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예요? f 극한 값. 그 다음 중간 게 누구예요? h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g.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뭐야. 그러니까 이거일 거야. 안 써있으니까 그냥 쓰지 마. 필요 없어. 그냥 위에 거랑 내용이 겹쳐서 얘네들이 설명 안 해놓은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셋이 만나는 곳이면 세 극한값이 모두 어때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이제 1번이랑 이제 같은 원리니까 얘네들이 써있지 않고, 근데 내 말 들어봐. 내가 얘네 극한값, 얘 극한값은 모르겠는데 이 둘의 극한값을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L로 같아. 알겠어? 그럼 당연히 가운데 거 극한값도 몇일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 그렸죠. 그렇죠. 고맙다. 근데 요새 실수를 많이 해.
됐죠? 이해는 하실 수 있죠. 얘들아,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런 게 언제 쓰이냐면, 내가 극한값을 잘 모르겠는 어떤 함수가 있어. 잘 모르겠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얘보다 조금 작은 함수 중에서 극한값이 확정된 거, 근데 얘보다 조금 큰 함수 중에서 극한값이 확정된 걸 통해서 얘네 둘의 극한값이 같음을 밝히고 이 가운데 함수의 극한값을 밝히는 이런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달아요. 오케이? 그리고 두 함수의 극한값이 같음을 밝혀요. 이 구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놔요. 내가 다음 시간에 니네 선배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하나 가져올 건데 진짜 쉬운데 애들이 접근하는데 막 5분, 10분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애들은 딱 10초 걸려서 문제를 끝냈어. 자, 보자. 어쨌든 내가 할 건 이제 얘여서 이제 개념을 하나 추가할 거야. F랑 G랑 H가 같진 않아. 같진 않고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 화살표 A 말고 X 화살표 무한 또 X 화살표 무한을 딱 두 개를 조사했는데 둘이 같을 수 있나?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있죠? 있다고 배웠잖아, 위에서. 그쵸? 이때도 이제 가운데 껴있는 함수의 극한은 L이라고 쓰자. 자,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 받침 빠져있는데 극한값이 왜 같지? 이런 거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받침이 빠져있는데 극한값이 왜 같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자, 16번 보시죠. 지워도 되나? 썼어? 도훈아 썼어? 자, 보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갖고 내가 궁금한 건 x제곱분의 fx야. 우리가 fx의 생김새를 모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산할 수는 없어요. 얘보다 작은 거, 얘보다 큰 거,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다 x제곱으로 나눠버려요. 근데 원래 함수를 그냥 다항식 x제곱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그죠? 분모가 0일 땐 나눌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누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 모든 양의 실수 x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말이 없어도 가능한 이유가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x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x제곱으로 나누셔도 돼. 부등호 방향은 어떨까? 안 바뀌겠지.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달아주면 얘 극한값은 모르지만 왼쪽에 있는 식의 극한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의 극한값이 둘 다 3으로서 같죠. 그래서 얘도 3이야. 되겠어? 근데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가볍게 풀 수는 없고요. 서술을 좀 해드릴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17번 같은 건 여러분 x제곱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지? 그지? 여기 이게 있으니까 그지? 얘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잠깐 보시고 자, 뭐 별건 아닙니다.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원하고 있으니까 좌변에도 리미트 x1 그 다음에 우변에도 리미트 x1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도 리미트 x1을 달아주시고 그렇죠?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버려서 리미트 x1이 1이야. 그쵸? 자 이제 개념 12번으로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이거 이제 여러분 좌표 평면에 도형 올려놓고 도형의 선분 길이나 도형의 넓이 같은 걸 이제 fx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표 평면에 있는 도형을 다루시려면 여러분 기초 지식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문장이랑 사전 세팅 방법에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 자, 이 점의 좌표 밑줄 봐봐요. 보통 함수가 밝혀져 있으니까 얘들아 예를 들어 x축 위의 점이다 라는 힌트가 나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y축 위의 점이다 라는 힌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실 수 있겠어? 0,t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근데 함수식이 밝혀진 상태로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럴 때 점 세팅 어떻게 하셔야 돼요? t, ft. 그죠? 여러분 이거 수학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화된 상태로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걸 제대로 잘 세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딱 나오면 여기 잡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까먹으셨을 만한 공식들. 두 점 사이의 거리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되죠. 자, 내분점, 외분점이요. 그냥 합쳤습니다. 자기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복습을 하세요. 이 정도 적어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괜찮아요? 요새 고3 모의고사에 저 내분점, 외분점이 자꾸 3점짜리로 나오고 있어. 물론 지수와 로그 가지고 하는 건데 저걸 고3 애들이 틀려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까먹는 공식, 근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분모는 루트 요 x계수랑 y계수로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서 분자를 만들고 여기에 절대값. 그쵸?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좀 썼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기하적 성질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원성질, 뭐 삼각형 성질,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가계 이등분성 성질 같은 게 잘 나오고. 자, 봅시다. 자, 이게 지금 보면 한 문제를 18, 19, 20, 21 막 이렇게 분리해 놨거든. 제가 요만큼만 보고 21번 문제를 풀게요. 보세요. 니네 이론 노트 갖고 다니고 있니? 다음 시간부터 좀 써야 될 거야. 오늘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지민이 어디 있는데? 괜찮아? 너 이렇게 표정이 우울해졌어? 아까 처음엔 밝았는데. 얘들아 좀만 참아. 일찍 끝내주기로 했잖아. 요거 풀고 한 문제 더 풀고 숙제 받고 갈 거야. 좋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제곱 그래프 위의 점, 원점 오가는 점, pt, t제곱 보이시죠? 저게 없어도 니들은 잡아야 돼. 뭐 a, a 제곱으로 잡으시던가 아니면 t, t제곱으로 잡으시던가. 이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이 L이라고 할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여길 FT라고 하겠대요. 아시겠죠? Y절편이라고 불리지 보통. 근데 이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값을 구하는 문제야. 아마 그럴 거예요. 맨 밑에 20번 문제 보시면 21번이구나. 그쵸? 너네 이거 되게 신기해. 봐봐. 이거 내 기억에 답 1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L 세팅 해볼게. 이제 이쪽 단원 공부하다 보면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놀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봐봐. 직선 결정하려면 기울기랑 점 하나 필요하죠. 그치? 근데 지금 이미 L이 지나고 있는 점 하나는 밝혀져 있잖아. 몇 컴마 몇. 그럼 여러분, t, t제곱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세팅하신 거예요? 요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랑 수업하고 있는 거야. 딱! 기억나? 기억나요? 기억나? 예를 들어 얘들아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그럼 1차 함수고 1이랑 3을 넣었을 때 좌우변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니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세팅했다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그치? 근데 얘가 1,3을 무조건 지나도록 x축으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공부하셨었는데 지금은 좀 더 당황식적인 느낌으로 1, 3 넣었을 때 성립하는 1차식. 돼? 자, 그럼 얘는 내가 기울기는 아직 안 썼지만
t, t제곱 넣었을 때 성립하는 1차식. 되죠? 오케이, 이렇게 간결해지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여기 기울기만 찾으면 되네. 그러기 위해선 OP의 기울기가 먼저 필요해. 자, O점은 0,0이고 여러분, P점은 t, t제곱인데요.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억나니? T-0분의 T제곱 마이너스 0. 나쁘지 않네요. 공부했었었네, 그지? 뭐야? T. 맞아? 자, 그럼 L의 기울기는 뭘까? 여기가 수직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T분의 1. 부호 바꾸고 뒤집는 거 기억나요? 예를 들어 기울기 2짜리랑 수직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렇죠? 이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 기억나시죠? 부호 바꾸고 뒤집는 거. 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극한에서도 이렇게 도형 활용이 나오고 미분에서도 이렇게 도형 활용이 나오는데 애들이 맨날 나한테 이래. 쌤, 전 도형 활용을 되게 못해요. 전 활용을 되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단원에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배경 지식들이 빠져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직선식 세웠으니까 이제 FT 찾아보자. FT가 뭐라 그랬는데? 직선 L에 Y절편. 자,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 0 넣죠. 맞아? X에 0 넣어서 Y 구하면 Y절편 맞지? 그럼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1이죠. 넘어가면 여기가 T제곱 플러스 1이야. 알겠어요? 요게 FT예요. 그래서 얘들아, 식만 찾아내면 극한값은 진짜 쉬워. 알겠어? 근데 얘들 되게 신기하지 않아? 나만 신기해? 이 점을 이렇게 끌고 온대. 그치? 그럼 점 P가 여기 있을 때 OP는 이렇게 생겼고 직선 L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얘가 점점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 가까워지는 이 값이 1이 돼요. 그렇대. 돼요?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최종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 원 위의 점 P에서 수선을 잘 내려가지고 리미트 T 1자극한 OBPH야. 갑시다. 딱 보고 멘탈이 나갈 수 있는데 좌표들을 다 찾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지금 P가 문제에서 친절하게 잡혀져 있어.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여기 방정식이 하나 있고 X값은 일단 T로 잡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Y값을 구하시려면 T를 X에 넣으셔야 돼요. 알겠어? Y좌표값 찾으려면 Y를 찾으면 되거든. 여기 봐. Y에 대해 정리했죠? 제곱 지워야겠지. 제곱 지우면 우변에 뭐 생겨요? 풀마루트. 오케이? 즉 X에 T를 넣었을 때 Y값이 2개란 얘기야. 이래서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었는데. 자, 왜 Y값이 2개냐면 X가 T일 때 X값 T인 점이 2개 있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맞아요?
당연히 위에 있는 게 y 좌표값이 양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p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만약에 이 p가 안 잡혀 있으면 니들이 잡아야 되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자, h는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h는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h는 t 컴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AP 직선의 y절편을 B라고 하는 것 같아. 맞죠? 그럼 난 AP 직선 필요한 거죠. AP 직선. 갑시다. 지나는 점 두 개 알아요. P는 문제에서 잡아놨고 A는요.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 몇 컴마 대차? 1컴마야. 그럼 얘들아 당연한 건데 이 점 좋아해? 이 점 좋아해? 밑에 게 훨씬 좋죠? 그쵸? 1,0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뭐 써야 돼? 기울기는 얘로 구할 수 있다고. 맞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송정아 힘내야 돼. 너가 이 부분 힘들 거야. 됐어요? 그럼 나 지금 직선 AP 찾은 거지. B는 뭔데? 이 직선의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되겠어? 이게 B좌표야. 근데 왠지 마이너스가 분자 쪽에 붙어 있으면은 음수같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밑으로 내릴까요? B가 위에 있는데 음수처럼 생기는 건 계산이 그렇잖아. 나만 그렇니? 마이너스 밑으로 내리면 그냥 1 마이너스 t라고 쓰면 되잖아. 됐죠? 자, 그럼 이제 OB랑 pH 끝났어. 여기 봐봐. OB는 뭐겠어? 그냥 이것은 뭐. 그죠? 요 길이. 벌써 막 지우고 싶게 생겼다, 그지? 자, pH는 뭐겠어? 이 길이죠. 이 길이면 그냥 얘 y 좌표값 아니겠어? 루트 곱하는 거 쫄지 말라 그랬지. 지금은 똑같으니까 루트 지워버리면 돼. 혹시 제가 바로 인수분 해도 될까요? 되죠? 어차피 루트 밖에면 1-t제곱이니까. 자, 날리고 싶은 거 있지? 자, 여기 넣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숙제. 일단 베이직세는 26조까지고요. 베이직세는 26조까지고. 자, 마플 펴보세요. 자, 체크합니다. 167, 168, 170. 자, 다음 178, 179, 184, 188, 184, 188, 189, 197, 198. 체크 다 하셨죠? 그 197, 198 보시면은 앞에 유형 26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유형 26쪽에다가 일단 별표 3개 쳐놔요. 이렇게 별표 3개를 쳐놓으시고요.
이거를 이제 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진위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른 거 따져가지고 동그라미 x치는 합답형 문제라고 불리는 거거든. 자, 극한은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알겠어? 근데 진짜 쉽게 풀게 해줄 거야. 알겠어?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겠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숙제 잘 해오셔서 제가 1주치 수업 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일찍 끝나는 거고 개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끝. 수고했어요.